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드 공유해 드릴 거고, 공유해 드린 거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제가 15일차 밑에다가 작업 1이라고 하면서 게시판 틀잡기 이런 거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자, 이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깃허브에다가 소스 코드를 좀 올려놨어요. 제가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소스 코드를 이 깃허브, 제거 깃허브에 오셔서 이렇게 링크를 타고 와서 본인 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페이지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짠 코드에서 이 페이지를 봐야 되는 상황은 이거예요. 내가 짠 코드가 있는데 강사 코드를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짠 거는 좀 틀렸고 강사께 좀 맞아 보인다. 혹은 내가 짠 거랑 강사 거랑 좀 다른데 비교해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얘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다 플러스라고 되면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없던 코드가 생겨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쌓이면서 일부가 수정된 코드가 이렇게 깃허브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막 전체가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높은 확률로 안 돼요. 그래서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를 비교해 보고 싶을 때,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고 싶을 때 보시는 거고, 그리고 볼 때 이제 이 녀석은 지금 첫 번째 말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일 겁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 녀석만 보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비교하고 싶을 때. 자, 그러면 비교 말고 강사 코드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링크 딱 들어왔어요. 이 페이지 나왔죠? 그러면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요거 누르세요. 브라우저 파일스. 얘를 누르면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src, com, korea it, bam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모양을 클릭. 그러면 main.java가 있죠. 자, 이 main.java까지 클릭.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소스 코드가 원본 그 자체예요. 제가 뭐 앞으로 코드를 더 추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까 그 처음에 나타났던 화면은 이제 변화되는 과정 같은 거나 누가 없어졌고 누가 추가됐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취합된 원본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거 코드 가져가고 싶으면 여기까지 오셔서 이 녀석을 전체 복사 그리고 본인 워크스페이스 이쪽으로 와서 전체 붙여넣기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패키지나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 이런 것들이 좀 저랑 달랐다면 변수 이름은 사실 전체를 다 붙여넣기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클래스 이름, 패키지 이름이 달랐다면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녀석, 이 패키지 이름과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 거에 맞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여기서 에러가 날 거니까 클래스 이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를 메인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메인2로 했다. 그러면 이 녀석 파일 이름은 메인2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메인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클래스 이름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수정을 잠깐 해줘야 된다. 그거 말고는 이제 이렇게 가져오시면 소스 코드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에서는 제가 깃 관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따로 알려드리지 않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뭐 깃허브 사용법 같은 걸 검색을 해보셔서 이제 본인이 수업에서 진행하는 이런 코드들도 내 거에 남기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방법이 어렵진 않으니까 하실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코드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링크를 다 걸어 드릴 거예요. 작업 1부터 해서 뭐 2, 3, 4, 5, 6 쭉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고 저 코드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깃허브에 올리는 그 과정을 이제 커밋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커밋. 자, 그래서 이거 커밋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 코드 업로드 해준다는 얘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링크 또 올려드리면 링크 들어가서 그대로 가져올 거면은 브라우저 파일스 가서 이 경로 클릭해서 안에 있는 main.java 들어가면 이 안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된다. 자,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는 게 지금은 우리가 main.java라고 하는 파일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나중에는 파일이 여러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파일들마다 찾아가야 돼요. 변경된 파일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단점이지만 얘 활용법을 알려드리기에는 이 수업은 좀 짧아서 그냥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이 상태까지는 오셨죠? 이 상태는 문제가 없으셔야 되고 실제로 실행했을 때 동작도 잘 해야 됩니다. 에러가 있는 상황이면 안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 겁니다. 직접 해볼 수 있는 거를 드려볼 거예요. 자, 여기에 적어드린 이 내용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콘솔에 나오는 화면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작 나와야 되고요. 명령어 입력 받게끔 나올 거예요. 제 거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일단 명령어 입력 받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사용자가 이걸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러한 출력 결과 나오고 다시 명령어 입력 받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제목 땡땡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출력의 결과로 명령어처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뒤에 물결 부분, 여기가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다 사용자의 입력입니다. 이 명령어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목 입력 받고 엔터 치면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 뜨면서 또 한 번 입력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출력문 하나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 또 치면 그 제목 내용 또 입력을 받고 그 다음번 글은 이제 2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는 이 명령어를 똑같이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article list, article write, exit를 제외하고 다른 게 입력이 되면 그냥 아무거나 입력이 됐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가 출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exit라고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끝 보여주면서 진짜로 끝나게끔 자 만들어야 되는 기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콘솔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니까 이 예시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시간을 들여 볼 겁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적어드렸던 기능들 하나씩 볼 건데 저 동영상 소리가 들리신다고요? 어떤 동영상 소리가 들리시죠? 혹시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한 분이 이제 음소거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서 소리가 샜나 보네요. 네. 자, 수업 내용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씩 좀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제가 인력관리사무소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뭐 정리라고 할 것도 딱히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프로그램 시작이라는 출력과 명령어 입력 받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사용자가 article list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출력이죠. 근데 이 출력의 문구가 이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인 거고 그리고 사용자가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제목이라고 하는 출력 보여줘야 돼요. 일단 이건 출력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명령어 입력 받듯이 제목에 대한 부분을 입력 받는다. 그리고 또 내용도 출력을 하나 보여줘야 되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입력까지 다 받으면 둘 다 입력을 받으면 출력이에요. 결국
또 출력이에요. 1번 글.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이 article write라는 기능이 한 번 더 실행됐을 때 똑같이 제목 내용 입력을 하면은 그때는 2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번호가 실제로 변해줘야 되는 출력이 존재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살짝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물론 시간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로 쭉 풀어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아무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지 않은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는 출력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명령어가 아니라 정해놓지 않은 명령어는 다 존재하지 않은 명령어다 라고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건들 필요 없겠고요. 그럼 우린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결국에 여기는 이제 article write 기능이니까. 자, 그럼 이 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잘 하셨어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을 드리고 나서 쭉 돌아보니까 나름 갈피를 잘 잡고 출발을 잘 하셨는데 이제 아직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그게 article list래요. 그럼 그 리스트라는 article list라는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출력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추가해야 돼요? 코드에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문을 추가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명령어를 이 exit랑 같아? 라고 물어보면서 같으면 프로그램 끝날 거야 나가 했더니 브레이크 이 조건문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나갈 거에 표본이 된 겁니다. 명령어를 입력받은 명령어를 이런 방식으로 체크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표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활용해서 cmd.equals를 사용해 여기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출력이니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rticle write 쪽 가볼까요? 일단 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런 목적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강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자, write라는 명령어 입력 받았을 때 이런 행위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조건문 하나 또 추가하면 되겠죠? equals 이번에는 article write라고 합니다. 이게 입력이 되면 일단은 출력이 하나 나와야 돼요. 제목이라고 하는 거 출력. 자, 이걸 가져와서 써먹을게요. 이렇게 이거 나오고 나서는 사용자의 입력이죠. 명령을 입력받듯이 제목에 대한 부분을 입력받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게 입력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이 아니죠 여기 제목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내용도 입력을 받겠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출력이었죠? 이거 입력 다 받으면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 만들고 바로바로 테스트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당연히 얘는 번호가 증가할 수 없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티클 리스트를 해볼게요. 오, 잘 나오네요. 그 다음 아티클 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 제목 입력 받으래요. 내용도 입력 받으래요. 오,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문제. 그럼 이걸 번호를 제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값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일단? 변수 써야죠. 변수가 없이 값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t id라고 해보겠습니다. 0으로 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게시물이 다 쓰여지면은 실제로 출력문을 보여주기 전에 이 id라는 녀석의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처음 했을 때 1번 글, 두 번째 했을 때는 몇 번 글이에요? 1번 글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건 if문 안쪽에 있는 블럭에서 실행이 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무한반복문 안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애초에 지금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흐름을 한번 쫓아보자면, 자,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녀석 가장 첫 번째 코드니까 당연히 출력. 그 다음에 준비 완료. 그 다음 무한반복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명령어 입력 받으라고 출력, 실제로 입력 받아서 값 저장. 그 이후에 이거 검증하는 거죠. 우리가 입력받은 명령어 들고 있는 cmd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얘랑 같아? 물어봤어요. 지금 아티클 라이트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거짓이죠. EXIT 아니니까 안 할 거고, 이거 봅니다. 이것도 거짓이죠. 틀렸죠. 안 같으니까 안 할 겁니다. 받은데 하죠. 하려고 이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if문 안쪽으로. 그랬더니 변수 하나 선언 및 초기화 그리고 입력을 받고 증가시켜서 출력에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코드가 끝나요. if문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해당 중괄호 여기를 빠져나오는 거죠. 코드가 if가 이렇게 엮여 있는 거니까 이 if문 안쪽에 일을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빠져나와야죠. 나왔더니 코드가 없네요? 없으면 어디 가요? 올라가야죠. 무한 루프니까. 다시 내려와야죠. 그럼 명령어 또 출력 입력 받을 거고, 그 다음 입력된 명령어 cmd에 이번에도 아티클 라이트다 그러면 안 할 거고 하겠죠. 들어왔더니 id는 0이네요. 다시 간단하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id가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이 if문 안쪽에 있으니까 if문에 들어왔을 때마다 0으로 초기화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바깥으로 빼볼게요. if문보다 바깥으로 뺐습니다. 자, 반복문 안쪽에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이거 사실 똑같죠? 어차피 if문 빠져나가면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또 내려갈 거니까. 그럼 id는 다시 0이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반복문보다도 더 바깥에 있어야겠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바깥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되나요? 되죠? 1번, 2번. 문제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무한루프를 통해서 반복문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이 블럭 사이에 이 녀석은 이미 0으로 초기화된 상태로 이 안에서 활용만 하고 있는 거니까 값을 변화시키면서 id 값이 이 if문 코드를 실행해서 증가가 됐다면 이 녀석 이미 1로 증가된 상태로 다시 또 반복문 돌면 여기서 다시 증가될 때 2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티클 라이트도 했습니다. 해결.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무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아티클 리스트도 아니고 라이트도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음, 음, 아닐 때. 그러면 이거를 진짜 직관적인 조건으로 걸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cmd equals exit가 이게 false고 그리고 and 그 다음에 cmd equals article list 얘가 또 false고 and cmd equals article right가 얘가 false고 이거 아니에요? 얘가 exit가 아니야 라고 하면 얘 false가 남겠죠. 그럼 false가 맞으니까 이 녀석은 true겠네요. 자, 그럼 true 일단 그 다음 and 이 녀석 false여야 되죠. 아무거나니까 이것도 true겠네요. 그러면 true and true 그럼 true 그죠? 그 다음 또 얘도 결국 true가 나오면 true and true and true니까 결국에는 true.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라는 조건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하면 여기 이런 거 아무거나 입력하면 나오죠. 되긴 돼요. 할 수 있어요. 불편한 거죠. 우리가 앞으로 명령어를 만들어 나갈 때마다 여기다 그럼 다 추가해줘야겠네요. 이거는 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자,
네, 지금 들린 것 같아요. else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이 녀석을 처리하기 위해서 else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부터 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자한테 명령어를 하나 입력받죠. 동시에 두 개 입력받을 수 있어요? 막 아티클 리스트 라이트를 동시에 써가지고 둘 다 한 번에 동작할 수 있어요? 그건 없죠. 그럼 얘네 굳이 두 덩어리일 필요 있나요? 없겠죠. else if로 엮어도 문제가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이 실행이 됐을 때 얘가 실행될 일은 없는 거니까. 오히려 else if로 엮어놔야 조금 더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else if로 엮었습니다. 자, exit 같은 경우는 얘도 엮여도 되죠?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엮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 실행될 때 다른 거 실행될 일 없으니까. 근데 얘는 안 엮을 거예요. 굳이 안 엮을 겁니다. 왜? 얘가 되면요, 브레이크 만나니까 나가잖아요. 밑에 코드 안 볼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합쳐져 있나, 이렇게 else if로 합쳐져 있나, 떨어져 있나,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명령어 입력 받아서 검사하고 아니야? 그럼 내려가겠죠. 맞아? 그러면 이거 실행하고 이거 안 볼 텐데 이거 안 합쳐져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안 합칠 겁니다. 굳이 합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별도, 그리고 얘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령어가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함이라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애니까 얘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고요. if, else, if 엮었어요. 그럼 이제 else를 쓰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편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도 아니야, 라이트도 아니야, exit도 아니야? 그럼 코드는 else까지 올 거니까. 만약에 아티클 라이트나 리스트나 ext에서 코드가 중간에 걸렸다면, 참을 만났다면 이건 아예 안 볼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아무것도 안 치고 엔터 치죠. 스페이스바 치고 엔터 치죠. 이거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애초에 아무것도 안 쳤는데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라고 하는 문구를 한번 띄워볼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용자가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을 한 건지, 이런 걸 입력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널값으로 상단표 아무것도 없으면 둘 다 비슷해요.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얘는 공백이 3개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로 같이 판단해야 돼요. 이 조건을 분리시키게 되면은 그만큼 더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거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자, 간단합니다. 지금 문제는 공백이 입력되는 것과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러면 애초에 공백을 허용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면, 이런 게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영향이 들어있는 거죠. 입력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이 코드 한 줄 안에 이렇게 sc 자원을 활용해서 넥스트 라인으로 나 입력 받을 거야. 그리고 입력 받은 결과를 이 자리에 스트링으로 남길 거야 라고 한 이 녀석을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공백을 제거해 버릴 겁니다. 공백을 아예 입력받지 못하게는 못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백을 입력을 받게 되면 이 공백을 내가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의 메서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트림을 보시면은 얘도 리턴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능력은 이런 거예요. 이 트림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한 앞에 있는 이 녀석, 이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 이 녀석 결과 어떤 타입이라고요? 스트링이죠. 메서드의 리턴 결과가 스트링일 거니까 그 스트링, 이 트림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한 그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맨 처음과 맨 끝에 존재하는 양끝 공백을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띄어쓰기 한 칸 그리고 A, B 아니다 A 띄고 B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하나 더 써볼까요? 여기도 공백. 이러면 이 트림이라는 메서드는 이 공백과 이 공백을 제거해서 얘만 남겨요. 가운데 공백은 못 지워요. 문자가 감싸고 있는 공백은 지울 수 없어요. 양끝 공백만 제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끝 공백이 없다. A, B, C 이렇게 없다. 그래도 얘는 시도를 하겠지만 없으니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만약에 한쪽만 있다. 앞에만 있다. 앞에만 지웁니다. 뒤에만 있다. 당연히 뒤에만 지우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백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트림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를 애초에 입력을 받았을 때 이 CMD에 저장이 되기 전에 이 결과가 이미 공백이 제거된 결과로 CMD한테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백 상황이 없게끔 만들어 줬죠.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결국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행위로 똑같이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태를.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검증하는 거죠. CMD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얘는 문자 열이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배열에서 사용하던 랭스랑은 조금 다르죠. 배열에서 쓰던 랭스는 변수였어요. 근데 얘는 메서드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하나는 배열, 순수 배열 쪽은 변수였고 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 CMD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이 자리에 반환시켜줍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을 보시면 이것도 에러가 있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에러를 없애고 보면 리턴 타입은 int예요. 그래서 문자의 길이를 반환시켜주는 녀석이다.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불러다 놓고요. 얘가 0이랑 같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0이랑 같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다라는 소리겠죠. 자, 아까 이제 널도 말씀하셨는데 널도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스캐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넥스트 라인으로 입력을 받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널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공백 이게 들어갑니다. 널이 아니라. 그래서 널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애초에 출력문을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else if로 엮는 게 아니라 if로 따로 뺐어요. 이 녀석도 EXIT처럼 약간 좀 특수성을 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일부러 분리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상황이 else if로 엮이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아 보이죠. 어차피 이거 참이 됐으면은 이 밑에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코드 이 상태로 두면은 얘 참을 만나도 이 밑에 거 검사할 거잖아요. 조건 봐야죠. 근데 다 거짓이라 안 하겠지만 연산 불필요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else if로 안 합칠 겁니다. 대신에 저는 continue를 사용해서 이 코드가 실행되고 얘가 출력이 됐으면 continue 만나서 그냥 위로 올라가 라고 명령할 거예요. 그럼 밑에 안 볼 거니까. 그렇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명령어들은 이렇게 분리를 좀 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기능에 관련된 명령어들 그리고 else는 우리가 아까처럼 조건을 쓰지 않을 거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테스트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공백 띄어쓰기가 들어갔지만 트림 때문에 없어질 거니까 입력해 주세요. 실제로 잘못 입력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알려드릴게요. CMD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널이 뜨지 않는다라는 거. CMD에 이러려면은 트림을 제거하고 잠깐 이건 테스트니까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런 걸 쓴 건데 왜냐면은
cmd 띄고 콜론 띄고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게 cmd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에요. 우리가 드래그를 했을 때 아예 공백조차도 없으면 얘는 진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얘가 널이었다면 널이 나올 거예요. 근데 널이 아닐 거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림 없앴고 공백인 상황 만들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하면 일단 cmd가 나왔어요. 0이 맞다란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띄어쓰기 한 칸, 여기 띄어쓰기 한 칸은 이 출력 때문에 나온 거고요.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cmd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애초에 뭐라고 하네요. 아, 얘가 널이 맞으면은 하긴 출력에 사용할 때 문제가 있을 법한 상황이라서 데드 코드. 이거 얼리체이블 코드랑 비슷한 의미인데 죽은 코드, 의미 없는 코드란 뜻이에요. 이렇게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널일 때라고 검증하지 말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맞다면 true, 틀렸다면 false 리턴해 주겠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false죠. 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백이에요. 널과 이거는 다른 얘기, 그죠? 그래서 일단 리스트 기능, 라이트 기능,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검증,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에 대한 검증까지 일단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기능을 만든 건가요? 이게 기능으로서 활용이 될까요? article write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게시물 작성이에요. article list 게시물 목록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작성 기능을 만든 거고 목록 보기 기능을 만든 건데 우리가 게시물을 열심히 써봤자 리스트로 못 보죠. 왜냐면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명령어를 치면 없다고 고정해 놨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능이 의미가 없죠. write는 어때요? 우리가 글을 쓰면 이 글이 남아있나요? 없죠. 저는 애초에 극단적으로 제목 입력받은 걸 저장도 안 했어요. 별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용자의 입력을 저장하는 곳은 없어요. ID? ID만 그래도 유일하게 이 바깥에서 최종적인 값을 알고 있겠네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양을 다진 거고요. 아까 처음에는 틀을 만들었고 그 틀 안에다가 기능의 구조를 쌓아놨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한 계속 표본으로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이것도 하나 제가 커밋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여기가 아니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제가 또 코드 커밋해서 올려놨어요. 작업 2라고 하나 올라왔을 거고요. 이 코드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 색깔 마이너스도 있고 초록 색깔 플러스도 있고 그냥 하얀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복사하지 마시고요. 브라우저 파일스 가서 여기 들어가서 메인.점 자바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생각을. 제가 커밋 남겨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article write는 게시글을 작성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데이터도 저장을 안 한다. 그죠?
저장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저 기능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article write를 통해 사용자 제목과 내용을 사용자에게 입력받아서 해당 제목과 내용을 가진 게시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실제로 article write 기능을 온전하게 하려면, 저장을 하려면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변수 가지고 제목 따로 내용 따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없어요? 게시물 또 쓰면 변수들은 값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변수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배운 객체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든 어쨌든 이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제목과 내용을 실제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이 반복문이 도는 사이에 이 녀석들이 초기화되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연결이 끊겨서 없어지거나 더 이상 불러낼 수 없다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게시물을 몇 개를 쓸지 몰라요. 사용자가 그냥 게시물을 쓸 때마다 데이터는 추가가 돼야 돼요. 제가 말로 어느 정도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실제로 게시물 작성 기능이 이루어졌을 때 값을 저장하는 행위, 그리고 그 값을 이 무한 루프가 도는 와중에 값이 사라지지 않게끔 진짜 보관까지 하는 행위, 그리고 그 보관할 때는 게시물이 몇 개가 들어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게시물이 써질 때마다 알아서 데이터가 추가될 수 있게끔 하는 코드 로직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리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진짜로 게시물이 있으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죠. 저장을 하고 보관까지 했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켜서 article write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번 글, 이렇게 해서 2번 글이 쓰여졌다면, 이게 진짜 저장되고 보관까지 됐다면 우리가 article list라는 걸 쳤을 때 이걸로 알바가 놀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불러다가 여기서 지금 목록 보여주면 되겠네 하고 목록을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문에 써서. 그런 행위를 우리가 앞으로 또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저장해야 돼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쪼개볼게요.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을 저장해야 되고 입력한 내용을 저장해야 돼요. 이건 뭘로 해요? 입력을 받아요. 입력받은 결과는 스트링이죠. 뭘로 저장해요? 스트링 변수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스트링 변수에다가 제목을 저장, 그리고 또 다른 변수 하나 만들어서 내용도 저장. 그렇게 저장을 해놔야 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던 뭘 하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장.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과 내용을 가진 게시글로서 우리가 또 한 번에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이걸 근데 제가 지금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거 객체 써야 됩니다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왜 객체를 써야 되냐면요. 여기다 하자.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작성한 게시물이라고 볼게요. 이 게시물에는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는 이 정보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있다는 게 이게 몇 번 글인지 아이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아이디와 제목과 내용은 하나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죠. 지금 1번 글에 대한 정보라고 해보고 2번 글에 대한 정보가 또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해봤을 때 이 제목을 들고 있는 변수의 값이 2번 게시물과는 연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객체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다 저장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객체로 관리를 하면 하나의 객체 안쪽에 연관성 있는 애들끼리 또이또이 뭉쳐가지고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의 게시물 객체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면 여러 개의 게시물이 되는 거고, 이 녀석들을 이제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떠한 뭔가 하나가 필요할 것이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게시글로서 저장,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객체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객체는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객체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다라는 건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일 거고, 그 클래스의 안쪽에는 필드가 필요하겠죠? 필드 없이는 객체 안에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게시물 객체까지 저장을 했어요. 우리가 라이트 기능 한번 쓸 때 이 이폼은 안쪽에서 게시물 객체를 실제로 저장까지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new 어쩌고 해가지고 객체 만들어서 보관했습니다.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품은 빠져나가면 이 new해서 연결해놨던 변수가 사라지겠죠. 뭐야 이거? 왜? 왜지? 왜 이렇게 나오지? 됐다. 자, 여기서 뭔가 코드를 이제 써가지고 객체를 진짜 만들어냈어요. new 어쩌고 했어요. 여기다가 어떤 변수에다가 이제 담았어요.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 변수, 이 품은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쵸? 이 블럭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블럭이 끝나도 이 객체는 살아있어야죠.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리모컨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백업 해야죠. 백업 어디다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백업을 전역 변수로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메인 메서드의 안쪽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메인 클래스 이쪽에다 전역 변수를 만든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 안쪽에서만 보관이 되면 되는 거니까 메인 메서드 안에 존재를 하되 if 문을 빠져나가도 살 수 있고 반복문이 돌았지만 새로 초기화되지 않을 거고 한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우린 그 창고를 뭘로 만들까요? 이 공간을 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개를 쓸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냥 게시물을 쓸 때마다 그렇죠. 계속 추가가 돼야 되는 우린 리스트 사용. 리스트를 사용해서 제너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시물 그 클래스 이름 따라가야겠죠? 그 클래스 타입으로 그래야 게시물들만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내고 여기다가 실질적인 게시물들을 저장. 근데 이 리스트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무한루프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무한루프 안쪽에서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든다. 아이고. 여기 제너릭은 일단 스트링 아무거나 넣어 놓을게요. 여기 뭐 이렇게 해서 new array list 해서 연결을 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결국 반복문이 한번 돌아 내려올 때마다 명령어를 입력받을 때마다 초기화잖아요. 새로운 객체 연결. 그럼 우리가 게시물을 썼는데 명령어 다시 입력받으면 다시 비었어요. 다시 쓰면 추가되겠지만 또 비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힌트들을 제가 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힌트를 드린 이유. 자,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오시면 좋고요. 직접 코드 안 쓰셔도 돼요. 고민을 해보시고 오시고 이거면 지금 이 힌트를 취합해서 내가 이런 느낌으로 개발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일 수업이 시작할 때 시간을 조금 들여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수업에서는 이거 시간 드리고 이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른 기능 또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코드를 이건 괜찮아요. 코드를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추가한 기능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